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소식부터 정리하고요.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가 난 와중에도 대구시가 물놀이장을 개장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 골프대회 정산서를 비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하루에만 내린 강수량이 191.3mm로 집계됐습니다. 1998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10일에도 65.7mm가 내려서 이틀 동안에만 257mm가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구에선 한 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2일 북구 조야동에서 60대 남성이 주거지 인근 농로 배수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야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계속 내려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민 5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고,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달성과 군위군 주민 26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철도도 침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경북에서도 피해가 컸죠. 네, 경북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경북 경산 진량읍에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과 김천 등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3,100여 명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주택 침수나 도로장애, 토사 낙석 등 사고도 700여 건 접수됐습니다. 문화유산 훼손도 확인됐는데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 뒷산 축대가 무너지면서 극락전 벽체 일부가 토사에 파묻혔고, 도지정 문화유산인 안동 민속촌 초가 토담집 뒤편 사면도 유실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호우가 발생하는 와중에 대구시는 물놀이장 개장식을 열었다고요. 네, 대구에서 한 명이 숨지고 경산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던 지난 10일 대구시는 신천 둔치에 새로 마련한 물놀이장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께 열린 개장식에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시각에는 신천 수위가 높아져 신천 동로가 통제 중이었고, 지역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홍 시장은 지난해에도 수해 중 골프를 쳐 무리를 빚은 바 있고, 당시에도 골프 일정 전에 물놀이장 개장식을 진행한 바 있어서 무감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의 행태에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고요. 대구시는 이미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관련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 공무원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 집행 내용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같은 정보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바 있지만 대구시가 또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데요. 홍준표 시장 이후 퇴행하고 있는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의 또 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구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공개 여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맹점을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대구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